사람은 권력을 쥐었을 때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이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재현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가학행위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 어둠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원도 양양구청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괴롭힘, 폭력, 그리고 엽기적인 지시를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도 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실제로 일상 업무 현장에서 벌어졌는데요. 21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모욕하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하는 미화원들에게 먼저 출발해 차를 따라 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뛰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지쳐지면 욕설이 쏟아졌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몸을 밟고 때리는 방식으로 벌칙을 강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식이 떨어지면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을 폭행하는 재물 삼기까지 자행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러냐, 웃지 않으면 밟겠다 등 언어폭력이 이어졌고 아침 출근 전에는 빨간 속옷을 입었는지 검사하는 엽기적인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빨간색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인격과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 체력 단련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다 같이 분위기 맞춘 장난이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과 공개적인 모욕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장난이 아니라 권력형 가학성,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A씨를 폭행, 협박, 강요, 업무상 위력 행사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왜 이렇게 행동할까?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행동을 주로 권력 중독과 가학적 성향, 그리고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매우 불안정하고 공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약자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순간에만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처럼 서열 구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권력을 과시하며 통제감을 느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내면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폭력과 모욕의 형태로 타인에게 쏟아냄으로써 일시적인 해소감을 얻으려 합니다. 즉 상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불안을 덮고 나는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장난이었다, 도와주려던 거였다처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정함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권력형 가학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업무상 위력 행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나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요. 먼저 폭행과 협박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요죄가 적용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통해 업무를 강제로 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역시 불가피한데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최대 3개월까지, 감봉은 최대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삭감, 사안이 더 심각하다면 파면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의료 자료나 진술로 확인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나 내부 조치로 해결될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하는 권력형 가해 사건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참고 버티면서 언젠가 나아지겠지 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롭힘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침묵과 인내는 가해자에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폭력은 어느 순간 일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인데요. 감정적으로 싸움이 커졌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CCTV 기록, 사진, 동료들의 일치하는 진술 등 모든 자료가 진실의 무기가 됩니다. 법 앞에서는 눈물보다 팩트와 기록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항상 약한 개인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은 쉽게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단체의 힘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연대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괜히 문제를 키우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은 상황을 정리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가해자는 더욱 대담해져 폭력의 수위는 계속 높아집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고 대응은 단호할수록 강력해집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행동은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른다. 설령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땀 흘리며 뛰는 이유는 누군가의 장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깨끗하고 안전하길 바라서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세상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